한다는데 그 영향이 몇 병상까지 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저희 중증 환자는 감염 위험이 좀 높기 때문에 융합 병실에서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최대 7명까지 7명이요, 이 병원에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또는 각자의 병원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환자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자가격리로 가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그 입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판단이 됐으면 1차적으로 중증 환자는 어느 병원부터 가고 두 번째 어디로 가고 이렇게 배치시키는 이 주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그 자체가 지금 너무 바빠갖고 물어보려고 해도 솔직히 저희가 물어봐도 답변도 안 나오고, 그리고 상황은 지금 막 그런 병상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픽처가 안 보이니까 상당히 이게 좀 현장이 어지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전역별로라도 국립대학병원이 주가 되던 아니면 시립병원이 주가 되던 이 상황은 지금 공공의료 상황이니까 거기에 무슨 화상회의를 하던 뭐가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우려 공백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대학병원이 뭐 서울지역을 컨트롤 할지 아니면 국립대학 병원을 컨트롤할지 병원협회가 할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체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아직은 뭐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상급종합병, 우리나라의 그런 상급종합병이 42개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그러한 구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대학병원이 10개 있습니다. 군원까지 합하면 16개고요. 그 구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병역 차원의 각자 작은 규모부터 큰 병원까지 다 들어있는 병역 규모의 그런 구조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현재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서로 간에 아주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인터랙션을 갖추면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그룹별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다 동의하고 이미 환자분들을 그런 디스토션 시키고 있고, 이제 그러한 어느 정도의 아직 좀 미숙합니다만 그러한 메커니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복지부에다가 물어야 될 걸 우리 병원에다 물어서 미안한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좀 여쭤보면, 이걸 그럼 어떻게 이걸 종식시킬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제 이게 발원지를 막아야 된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발원지의 큰 그 그림은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서로 뭐 지역사회 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요걸 이제 막아내는 것이 그 다음 규모의 예방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시민들 사이에 서로 이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것이 이제 아마 또 하나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뭐 방금 우리 하는 것처럼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뭐 소독, 손 잘 닦고, 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가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대책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원들을 막을 수 있는, 그건 뭐 국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이 할 일은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런 큰 틀의 대책이 뭐 대책으로 맞는 건지, 저희 이제 감염원을 차단하고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단된 사람들은 치료해야 되겠죠. 잘 치료하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하는. 이렇게 되면 그림으로서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최근준 교수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은 교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막아낸다는 게 유입을 차단하는데 제가 생각하기 이 바이러스가 저희가 경험했던 사스와 메르스와는 바이러스학적으로 아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증상이 초기에 경미한 상태에서부터 전파를 하고 또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학술 논문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뭐를 인력을 전파를 차단한다든지 증상을 찾아서 격리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거의 유입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가야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중증 환자를 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잘 알로케이션해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이제 중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가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역 역량과 이런 거를 그런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을 이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종식은 결국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 종식은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의 성과가 좀 빨리 나와서 이런 게 조기에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안심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사람에게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 대 사람 전파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가는 거는 현재 상황을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차단하고 유입을 차단하고 이런 것으로 대처하는 페이스는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확산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됐고 발생한 피해자들을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내보내고 이런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밖에 대안이 없다.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말하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제 발병이 되면 금방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시네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격리하고 이런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산은 될 텐데 이게 피크의 환자가 10,000명 생길 게 1시간에 2,000명 생기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가 이렇게 크게 돌 거를 완만하게 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략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과 이런 이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승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혹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스페인으로 우리가 얘기한 7종자는 지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중증 환자를 말씀드립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한 5%이 정도는 이 중증 감염이 되면 한 50%가 사망한 그 환자들은 한 7명 정도의 국가 지정 병상이 있고 거기에 저희 최대를 넓히면 한 14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에 또 수반되는 문제는 전문 진료 인력입니다. 중환자실을 보통 일반적인 중환자실보다도 병력이 더 많아야 되고 인력도 몇 배로 더 필요한 약간 이런 중장비를 있고 에크모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 표에 잠깐 보시다시피 아까 보였던 장들 보여주시면 한 60개 정도의 병상은 대구 지역에서 현재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지 뇌수술이 필요하거나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한 공간을 한 60개 정도 마련해서 이런 거기도 이제 병증 일반 환자가 아니라 좀 고도의 수술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처치가 필요한 환자분들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분들을 위한 그런 60여 병상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염병을 사실은 감염병 내과 전문 선생님들이나 이것이 초기에 이 방호복이나 마스크
이거에 대한 비축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2월달에 이미. 근데 저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다만 이게 다른 나라에 뭐 지원하고 뭐 수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대요. 우리가 그때 지금 벌써 대구에서 이게 급격한 이제 폭증을 하니까 방어복 이런 게 혹시 오늘 뭐 신문에서 보니까 뭐 가운 입고 해라 뭐 이런 식의 물자가 딸려 있는 이 방어 물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는 방어복이나 마스크는 뭐 어떻게 좀 해결이 뭐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어복 문제는 현재는 괜찮을 텐데 이게 아까 뭐 문경에 그런데 뭐 100개의 뭐 방에 이제 뭐 의심 환자들 또 경증 뭐 계속 이제 조치를 한다면 거기 근무하는 의사들 또 뭐 직원들 방어복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저는 아주 걱정이 이런 사태가 대구같이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서울, 경기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럴 때 방어복 문제나 이런 어떤 그 병원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 이름에 대한 수급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한가요? 뭐 서울대병원은 걱정스러운 뭐 그런 앞으로 방호복은 개인 보호가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개인 보호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커버올 그러니까 레벨 2일 만한 레벨 2 커버올 잡기의 가장 큰 문제는 벗을 때 의료진이 오염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고 다른 가운이나 이런 거를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래서 꼭 그러한 적정한 상황에 적정한 개인복을 살 수 있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진도 그렇고 국민분들도 너무 과도한 불안으로 과도한 개인복 사용과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개인복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그림을 좀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환자들 거기에 들어갈 때 입는 개인 레벨 D라고 얘기하는 들었는데 저희 사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주위 감염을 주위 그런 오염을 더 시킬 수 있습니다. 주위에.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걸 입고 저희가 지금 개인 4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페이스 실드,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일회용 그 우리 비닐로 전신 그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갑. 이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양성 환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시도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 D가 필요한 구역도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구역도 있고 이런 저런 훈련이 잘 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무증상자들의 전파력, 그럼 이제 이 서울대병원에 환자들이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뭐 뇌졸중으로 오는 분도 뭐 어디선가 무증상자 접촉을 했을 수도 있고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정말 의료진이 만약에 좀 접촉자라 하면 서울대병원 또 이게 뭐 잠시 또 뭐 몇 시간이라도 다만 뭐 얼마나 폐쇄되고 말이죠. 그 국민의 불안은 뭐 아주 증폭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 병의 특성상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뭐 열측정이나 이런 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무증상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현재 전파에서 얼마나 그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 기여하는지를 좀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그게 아주 메이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전파 경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증상 환자 리스트의 검사와 방역망으로 병원을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는 의사 출신에서 떠나서 상식적으로 지금 몇 번 환자들도 지금 무증상 실제적으로 생각해도 증상 발현 전에 전파됐을 거라고 하는 이 확진환자들이 초기에 있었어요. 그 사람. 근데 그것은 거기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비를 더 철저할 수 있는 네, 그런 그거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의료인이 그 모든 사실 의료의 기본은 이 환자가 내가 모르는 감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서 의료진을 만지면 손을 씻고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네, 천천히 그런 감염 관리를 평소보다 훨씬 더 철저히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병실 이런 구조가 다인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상록종합병원 70% 이상 다인실 확보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감염 관리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그 병원에서 환자 간 전파를 막기 위한 병원의 병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하나만요. 서울대병원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대구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구의 그냥 급박한 의료, 아주 정말 이 어려운 현실에 어떤 지원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구의 여러 상급종합병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증 질환자나 무증상 질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각각의 좀 상급종합병원들이 좀 역할을 해주고요. 저희도 그걸 일단 모델을 만들어서 좀 빨리 좀 시도할 생각이고 또 중증 질환자들을 저희가 트랜스퍼 받아서 이송 받아서 저희가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는 환자는 없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그랬거든요.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내려가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방면으로의 도움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각각으로 좀 변화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교황님 대표님도 오시고 미신영님 분도 오셔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서울대병원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중환자실 중요한 일들을 응급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예산지와 이게 아마 수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저희 법에 정관에 이러한 재난이나 감염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 또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기본에 좀 정관에 넣어서 평소에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 사업에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정관을 좀 정비를 해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좀 더 공공병원 또 국공의 병원들이 좀 더 역할할 수 있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번에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 감염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관심이 높아져 있지만 우리 메르스도 정했습니다만 그 난리를 겪고도 사실은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거든요. 감염병은 진짜 처음에 그런 얘기 나오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누구나 다 좀 예상하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이제는 아마도 상식선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감염병이나 감염에 대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기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이나 법률적인 좀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감염내과 저희 서울대병원 지금 교수로서 5분을 드리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앞으로 감염학을 전공하는 그러한 교수들이 앞서도 필요할 텐데 모자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취약 분야들에 대한 인력이 되려면 결국 분모가 증가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대 정원이 기본적으로 늘어야 하겠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가에서 의료에 대한 그런 수요는 뭐 몇십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의대 정원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는 안 줘도 좋으니 우리 국립대학 그리고 교육의 그런 포텐스를 갖고 있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인력 의대 정원을 좀 더 한시적으로라도 좀 증원시켜서 이러한 위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자원들을 좀 많이 평소에 길러놓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질문할 거는 이제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꼭 질문해야 되겠다 싶은 분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 박성도 의원님 한번 질문하고 조금 더 건의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대 늘리려고 하니까 조국 좀 따라갔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뽑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대만에 오늘 기사 보니까 중국하고 입국 차단한 거하고 마스크 공급 잘한 것 때문에 지금 환자 수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총통 지지율은 11% 올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숫자의 지금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방역 체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80% 환자는 사실 무슨 문제가 안 생기고 하니까 그냥 사실상 이게 방치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원장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전부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가격리를 해서 병원 입원 대기를 시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환자 수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으니까 80% 정도는 지금 케어하기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집중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의학계에서 건의하는 이 80% 되는 환자를 사실상 독감 환자 비슷하게 자연 치유가 되든지 별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확진해서 병원 보내고 자가대기 했다가 순번 기다려서 또 병원 넣고 하는 이 시스템을 지금 바꾼다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은 나머지 80%는 이제는 독감 환자처럼 이렇게 가니까 중증이 생길 때까지는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모자라지 의사가 모자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가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이제 떨어뜨려놓고 가자. 이런 쪽으로 지금 선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박상도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병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집중 감시하고 병태 생리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자원을 쓰는 게 맞는데 우리가 상당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 자원의 규모와 정도를 이제 등급화해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환자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중증 환자인데 그런 상태가 된다면 치료 결과가 굉장히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의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입원 치료 등과 같은 중증 치료 체계를 확대하는 게 전략이 맞을 텐데, 데이터들을 보니 이런 환자들 저희들 이번에 그런 환자를 쭉 보니까 일정한 정도의 의료적 치료 하에서 관리를 한다면 아주 심각한 정도의 치료에 왜곡이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의견입니다. 아니, 지금 그만하고요. 혹시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원장님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 있으면. 이 수정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이제 빅5 병원에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환자 진료 시설을 확충하는 게 단기에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령 저희들이 이제 60병상 이상을 3월, 5월까지 해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저희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데, 여러 규정도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의료 인력을 투입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상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정부와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또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의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재난 대비한 의료 지원 체계나 보상 기준들이 선언적이고,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건강보험 체계에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다음 달 급여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에 급여나 운영을 하려면 전달 건강보험 급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 정부는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논의가 시작된다면 중증 치료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선제적인 안을 좀 청학당에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 의료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시키는 결정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 부분에서 가장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의견이 되신가요? 자, 그러면 혹시 꼭 이 질문 해드리겠다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시면 하여튼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적지 않고 부족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더 사회적으로 하고 충만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차례의 큰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리 시절에도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앞에서 사스라는 학교가 전 있었는데 그때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잘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잘 마무리한 뒤에 정말 다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미흡한 점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의료계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무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